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TV입니다. 새벽 2시부터 외국 자료를 쭉 보면서 중요한 것만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강의안이 좀 많이 깁니다. 우선 내년에도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뭐냐면 핵심이 인플레 현상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내년에는 긍정적 인플레입니다. 긍정적 인플레 현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집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난다 이겁니다. 다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중앙으로 모이기 때문에 도시 중심부의 집값은 또 급등한다. 그 내용이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집을 파실 분들은 우선 올해보다는 내년에 파는 게 낫겠죠. 방금 그 자료에 보시면 마지막 글귀에 뭐가 있냐면 좀 전 그 자료에 보시면 우선 내년에도 부동산은 뜬다. 왜? 긍정적 인플레. 이거 다 알려드렸죠. 그래서 초반에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그런데 하반기에가 문제다. 이자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즉 금리 상승 이런 부분. 그러니까 미국 기준금리가 상승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개인별로 차별화된 금리가 은행 대출 금리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감내할 수 있는 그 인구가 100명 중에 몇 명이냐? 23%라고 합니다. 나머지 77% 맞죠? 나머지 77%는 이걸 감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삐끄덕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 내년 봄까지는 오르는데 여러분들이 내년 가을에 내 집이 안 팔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년 봄에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 내년에도 엄청나게 집값은 뜬다고 합니다. 자, 그 부분 알려드렸고, 제가 어제 강의했죠. 이거에 대한 지금 미국 주가가 뜨는 이유가 어제 제가 강의를 다 해놨잖아요. 오늘 어떤 부분이 나올 건지. 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TV입니다. 밤새 이게 핵심이라니까요. 이게 핵심인데 이거 본 사람들은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야. 근데 제가 이런 진짜 상위 0.0.1% 되는 이런 고급 자료를 무료로 해드리는 이유가 그냥 제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중간중간에 끊어서 듣지 마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앞으로 이때까지는 제가 영상을 쭉 하고 나서 마지막에 정리를 했는데 쭉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다 안 들어요. 끝에만 보는 것 같아. 끝에만. 그래서 이제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안 하고 영상 하나를 엄청나게 길게 만들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만 알아듣도록. 우선 어제 그 강의 했죠. 그러면 지금 부채 위에 부채 상환 이 부분이 문제인데 우선은 조사를 좀 해보니까 12월 3일까지 미정부가 상환해야 되는 부채 금액이 얼마냐면 4,800억이에요. 4,800억 달러예요. 달러. 이거를 상환을 해야 돼. 딱 이만큼만 부채 한도를 올려줘요. 한도를 올려준다. 지금 블룸버그가 쓴 이 금액까지는 안 나왔어요. 더 힐에 나와 있어요. 더 힐. 더 힐 기간지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지를 몇십 개를 봐야 돼요. 미국 것만 보면 뭔 소리인지 몰라. 자, 이 4,800억 달러 이건데 그때 제가 어제 영상에서는 그 두 번에 나눠서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12월 3일이면 now 10월 7일 어제 잡고 그러면 이 중간에 한번 아마 10월 말일 거고 10월 말일 거고 이 두 번에 나눠서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이게 복잡다니까. 자, 이 매번마다 이 한 번 투표를 할 때 이 4,800억 달러를 다 그거 올린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찔끔찔끔 나눈다니까. 어제 제가 강의할 때는 한 1조 달러까지는 올려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4,800억 달러가 이 전체 금액인 거예요. 전체 금액. 이 전체 금액이 4,800억 달러예요. 하면 이번 달 말까지 필요한 금액이 있죠. 그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2천억 달러 내겠죠. 한 1,500억에서 2천억 달러는 이번 달 말까지 필요할 거니까 그거에 대한 투표를 하겠죠. 조만간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투표를 할 때 몇 표가 상원을 통과를 해야 되냐. 자, 이제 투표 시작할 거 아니에요. 딱 이번 달 부채 상한 도래하는 이 금액에 대해서만. 그러면 지금 현재 상원은 반반 50대 50이잖아요.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 한 표 있고. 근데 이거는 부채 상한 부채 한도를 올려준다. 즉 부채 상한 투표예요. 부채 상한 법안이에요. 지금 막 헷갈리죠, 여러분들? 막 이것저것 계속 나오니까. 이거는 부채 상한, 부채를 올려준다. 그거예요. 그에 대한 투표를 해서 새로운 법안이, 수정 법안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수정 법안. 수정 법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몇 표를 통과해야 돼? 60표를 통과해야 돼. 즉, 공화당의 10표가 무조건 필요해요. 즉 공화당의 협조가 없으면 이거는 절대 통과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제 협조한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떴고 제가 강의 다 했죠. 그게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뉴스에 나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나올 뉴스는 뭐냐면 4,800억 달러 필요한 금액은 12월 3일까지 이 부분이 나올 거예요. 거의 상원 통과하면 하여튼 이렇게 해서 60표를 해서 상원을 통과했다 쳐. 이 상원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어디를 가야 돼? 하원도 통과해야 됩니다. 하원. 이렇게 통과가 되어야 한 번의 투표가 끝나는 거예요. 한 번의 투표가. 그리고 나서 또 11월 달부터 12월 3일까지 또 한 번 이 과정을 또 거쳐야 돼. 즉 이때도 집권 여당은 야당, 보수의 야당의 눈치를 봐야 돼. 그리고 야당이 요구하는 제시안을 들어줘야 돼요. 들어줘야 한다. 코 낀다는 거죠. 코 낀다는 거. 그럼 야당은 왜 그러겠어요? 에? 국민들이 눈치를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국민들이 뭘 원해? 샷다운 되는 걸 원치 않는다. 미정부가 샷다운 되는 거 원치 않는다. 야당은 그 명분으로 회피하기 위한 거예요. 야당은. 그래서 큰 금액이 아니라 딱 12월 3일까지만 버틸 수 있는 금액. 야, 부채 얼마 납입해야 돼? 그거에 대해서만 증액하는 거에 동의해 줄게. 그게 4,800억 달러라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 되셨을 거고. 자, 이번 자료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전기 관련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석탄 문제 터진다고 하고 나서 석탄 우리 막 갑자기 난리 나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게 근데 계속 옆으로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가.
결국에 이런 것들이 다 기후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기후. 자, 이 자료 같은 경우 빨간 색깔은 말 그대로 석탄 위험 지역이에요. 워링 프로빈스. 석탄 위험 지역이에요. 여기 후베이 있죠, 후베이. 그럼 이 각 지역별로 분포해 있는 외국 기업들 조사를 해보면 알 수 있겠죠. 자, 이거를 왜 봐야 되냐면, 제가 오픈 채빵을 예전에 3월달인가 2월달인가 그때부터 운영을 했죠. 그리고 1차로 모집하고 2차로 모집하고 그랬어요. 그때 어떤 부분을 계속 강조를 했냐면, 지금 현재 십자군 원정이다. 바이든의 십자군 원정. 바이든이 십자군 원정이다. 왜? 바이든은 캐설릭이다. 캐설릭. 성당. 머릿속에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성당. 이 종교 성당이 캐설릭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당의 어떤 종교적 사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분법적 사고를 한단 말이에요. 적 아니면 내 편. 이분법적 사고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머릿속에 적은 누구예요? 중국이잖아, 중국. 그리고 바이든 머릿속에는 내 편이 아니면 적인 중국과 동일하게 대우를 해주겠다. 그거예요. 그리고 내 편이 되려면 내가 원하는 거 다 갖다내. 너희 국방력이 약하니까 내가 대신 보호해줄게. 그래, 대신에 국방비를 납입해. 국방비를 조금씩 납입해. 우리가 뭐 필요하다면 너희가 가지는 거 다 내어놔야 돼. 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의 정책이 뭡니까? 내 편 할래 말래. 트럼프는 저리 가라요. 내 편 할래 말래. 한국에는 뭘 요구합니까? 반도체 기술력. 그리고 호주한테는 뭘 요구합니까? 야, 너희 내 편 할래, 중국 편 할래 하니까 호주는 당연히 누구 편 해야 돼요? 미국 편 해야지. 그래서 호주한테는 핵기술력을 줄게. 대신에 호주 너 중국과 석탄 거래하지 마. 그리고 중국과 철강 거래하지 마. 이런 암묵적 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핵기술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거겠죠.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는 무기니까. 야, 한국 반도체 기술력 주면, 야, 한국을 상대로는, 야, 한국 반도체 기술력을 주면 우리나라는 군사 기술력을 줄게. 사거리 제한을 해제해 줄게. 이렇게 딜이 100% 우리나라 정부에도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한국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어떤 거를 선택을 할 건지.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 군사 기술력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기보다는 이거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이 미국의 군사 기술력을 완전히 올인해서 의지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에서도 기술력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거도 가져오고 러시아 거도 갖고요. 이 정책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대외적으로. 그렇게 해야 반도체 기술력을 미국에 전부 줄 필요가 없으니까. 자, 십자군 원정은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 3차까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유명한 게 3차까지죠. 십자군 원정 1차 때는 동기부여가 돼서 못 모르고 다 따라가요. 큰형님들 따라. 그 큰형님 미국이죠. 다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싸움에서 이기지도 못해. 그래서
십자군 원정에 동조를 했던 해당 국가들은 그래서 2차 십자군 원정 2차 십자군 원정 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큰형 지금은 미국이죠. 이 큰형을 따라간 작은 나라 뭐 대표적인 우방국 같은 이런 한국 같은 이런 나라들이 물음표를 표합니다. 시킨 대로 했는데 왜 결과가 안 나와? 큰형은 우리한테 삥 뜯고 우리는 뭐야? 우리는 먹고 살 건 없는데 우리도 먹고 살게 해줘. 근데 이 큰형이란 사람이 전쟁에 이겨야 먹고 살게 해줄게. 그 조건을 딜을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은 자꾸 딜레이 되고. 그래서 2차 십자군 원정 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결국 2차 십자군 원정은 실패해요.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방국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가서 상대편에 붙어. 자, 이 현상이 이제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아직 이 의문 단계가 아닌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이 의문 단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난다고 제가 3월달부터 계속 강조했죠. 그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안 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건데, 왜냐면 우방국이 먹을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의문을 표한다고.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 말 따라야 돼? 안 따를 거야. 이렇게 돼요. 이때 카드를 내미는 게 적군이라니까. 적군이라고 하긴 그렇죠. 미국이 싫어하는 나라라니까. 그래서 그네들이 내미는 카드가 야 먹을 거 줄게. 우리한테도 손 좀 내밀어. 너희 중립 외교하면 되잖아. 그런 개념으로 바뀌어요. 앞으로 다가올 정치가 그래. 어? 앞으로 다가올 한중 하늘러 정치의 큰 흐름인 거예요. 100% 중국이 러시아는 당연한 거고 특히 중국이 한국한테 잘하게 돼 있어요. 잘하도 결국엔 꼬붕이 많은 아들이 큰형 소리 들으니까 중국은 그걸 노리고 있어. 우리는 중립외교를 해야 됩니다. 중립외교. 이 편 달고 저 편 달고 요형 중국한테도 받아먹고 미국한테도 받아먹고 항상 그래야 돼요. 자, 조금 전에 제가 이거를 왜 펼쳤었냐면 과거 중국은 과거 중국은 5대 19인가? 그리고 뭐 5호 뭐 또 있죠. 하여튼 이때 한국의 국방력은 최고였다. 항상. 그래서 이 갈라진 나라를 통일하기 위해서 중국에서는 뭘 했냐? 개량형의 통일이라고 합니다. 개량형의 통일. 즉 화폐의 단일화. 화폐의 단일화. 항상 역사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해당 그 대제국이 무너지려고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대제국이 무너지려고 할 때 일어나는 현상. 인플레야, 인플레. 항상 그래, 항상. 인플레로 민심을 잃으면서 이 백성들은 살기 위해 타국으로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 없는 국가가 어디 있어요? 맞죠? 지금 이 현상이 중국에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터뜨리는 거고.
짜여진 시나리오라니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결국에는 중국이 무너지도록 중국이 무너지도록 미국이 고도의 전략을 쓴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한국이나 글로벌 국가들이 엮여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중국이 많이 힘들어지면 중국 자체적으로도 방어를 하겠죠. 그럼 과거 역사를 공부를 할 건데 그 흔들리는 민심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옛날에 화폐를 통일했지만 현대판 화폐 통일이 뭐예요? 12대시란 말이에요. 12대시. 이 12대시 강의를 다 했죠. 12대시의 핵심은 아웃사이드지요. 아웃사이드. 명분은 외곽에 사는 농사 짓는 인민들까지도 복지 혜택이 간다는 거예요. 왜? 중앙 PBOC에서 이 외곽 아웃사이드에 사는 이런 인민들 데이터 값을 다 제어를 하니까 뭐까지? 화폐까지. 그렇게 해서 자동으로 12대시를 공급하면 이네들이 돈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2대시 돌아갈 때 전제 조건이 뭐냐? 12DC가 있다면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다. 사용기간. 그래서 강제적으로 써야 된다. 당연히 1년 동안 써. 이 개념은 아니죠.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다. 뭐처럼? 마치 상품권처럼. 이마트 상품권. 이런 것처럼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은 이게 명분은 이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웃사이드 지역이 제일 떨어져 나가기 쉽잖아요. 그걸 통제하기 위한 사회주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12대시가. 자, 이 부분 보이시죠? 자, 그러면 왜 갑자기 미국이 최근에 호주한테 핵기술, 핵잠수함 기술력을 줬냐?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호주는 중국한테 철광석 수출하지마, 석탄 수출하지마. 이렇게 해서 중국은 초인플레로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인민들은 도망간다. 맞죠? 도망간다. 이 큰 흐름을 지금 유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호주란 나라는 과거부터 영국에서 왔죠. 그리고 이 미국과 영국은 하나의 사고를 띠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고를.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초인플레 현상이 발생하면 중국은 내년부터 금융산업이 붕괴가 될 거고, 그 스타트 끄는 게 에버그란데고, 그리고 왜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중국 금융산업이 내년에, 올해가 아니라 내년 한 6월인가 그때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붕괴될 수밖에 없는지. 제 강의 다 해드렸죠. 그거 보실 분은 알아서 이게 찾아보시면 되고. 금융산업이 붕괴가 되니까 자금 지원이 안 돼서 철광석, 그 다음에 석탄, 이런 1차 원자재 산업이, 1차 산업이 붕괴가 돼요. 1차 산업이 붕괴가 되니까 2, 3차는 자동적으로 그냥 붕괴가 되는 거지. 중국의 위안화는 중국 위안화 가치는 폭락하고, 한국도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이게 내년에 나타날 현상들이에요. 자, 과거 십자고 원정 2차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자, 중국은 과거 이렇게 두 번 이렇게 크게 갈라졌었는데, 그게 5호 16국과 5대 19 이때입니다. 뭐 이런 거 검색하시면 나오죠. 자, 이 사이트 보니까, 이 블로그를 보니까
제가 찾던 그런 자료들이 쉽게 나와 있더라고요. 5호 십국, 중국이 5호 십국일 때 삼국시대 고구려였고, 우리나라는 고구려 전성기를 겪었다. 쫙 나오죠. 그 다음에 중국이 5대 십국일 때, 우리나라 고구려는 거란과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 근데 이제 중국이 통일되고 나서 우리나라가 이제 힘들어지죠. 이런 부분들.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역사가. 지금 현재 그 진보 정권은 친중적 세력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힘들어지면 우리나라도 힘들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일시적인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안 그렇습니다. 중국의 리스크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호재입니다. 호재. 조금 전에 그 자료 보셨죠? 중국이 과거 5대 10국이나 5호 16국처럼 이렇게 갈라지면 대한민국은 호재인 이유가 북한이 무너지게 됐어요. 북한이. 그러면서 남한은 북한을 흡수합병까지는 아니지만 이국 일체제로 통일이 가능해집니다. 당연히 바로는 안 되겠죠. 핵심은 중국의 리스크는 한국의 호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자료는 SPX인데 핫한 가장 최근 자료예요. 지금 SPX가 4407인가? 잠시만요. 지금 현재 새벽 4시 46분이니까 실시간으로 SPX가 4412에요. 4412 하면 4450 4411이니까 조만간에 4450은 무조건 달성을 한답니다. 4450을 달성하면 전고점을 뚫는 건 아니죠. 그리고 4450을 달성하면 SPX 4500까지는 무난하게 바로 올라간다 이거예요. 이 달성할까요 안 할까요? 100% 저는 달성한다고 생각해요. 4500. 그래서 연말 되면 중요한 건 연말까지 뭐 SPX 얼마 제가 강의 다 했죠. 그거예요. 이거는 이제 옵션 자료예요. 옵션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끝났나? 이렇게 오늘은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